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저핵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LI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핵은 여기 보이는 요건데요. 위치는 여기 보이는 빨간색이고 여기 보라색으로 시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핵은 대뇌 반구의 시상 바깥쪽에 있는 회백질 덩어리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라색 시상 이 바깥쪽에 기저핵이 있습니다. 기저핵은 전뇌에 기저에 위치를 해 있고요. forebrain이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이제 fore는 앞전자라는 가십니다. 앞에 있는 뇌라는 뜻이고요. 우리 뇌에서 기저핵의 역할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행동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주된 작용을 또 하고 인지 기능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핵이 판단을 내려줘야지 멀리서 자동차가 나를 향해 달려올 때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저핵의 역할들, 수위 운동, 절차 기억, 안구 운동, 인지, 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불수위 운동이 된다. 그러니까 수위 운동이 안 된다라는 건데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 경련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핵의 위치를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이는 요게 기저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밑에 편도체가 있죠. 요거. 그래서 보면은 기저핵, 그 다음에 여기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저핵을 알아본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알아볼 때 이제 환자의 그 임상 특성에서 로케이션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뇌 방구랑 그다음에 이게 기저핵이었습니다. 이게 42%였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투자 설명서로 들어오면은 유상 증자할 때 나왔던 건데 2020년 3분기에 신약 후보물질 B 라이센스인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분기라고 하면은 7, 8, 9월 달을 3분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9월 달이고요. 최근에 회사 뉴스 기사들 보면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팍팍팍팍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9월 11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님 병용 신약 후보물질 도입이라고 해서 그냥 10억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리보세라님이랑 병용 효과가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상태고요. 유상증자를 3,400억 원 했고 그 중에서 2,100억 원을 엘레바로 보냅니다. 사실상 엘레바가 다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중에 500억 원을 이제 시장 후보물질 B 라이센스인으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은 내용을 영업 기밀 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요. 조만간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 또 뉴스 기사 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I들을 많이 하면서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해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레바는 또 오아스미아 파마슈티컬로부터 아필리아 글로벌 판권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아필리아는 파클리탁셀의 개량 신약인데요. 이 파클리탁셀이라는 것은 요거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세포 분열 과정에서 요 미세소관이 분리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얘를 방해하니까 세포 분열도 방해가 되고 증식이 억제가 되는 그런 작용 기전입니다. 먼저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여기서 분열되는 세포를 모세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열 후 새로 생겨난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엄마랑 딸. 그리고 이게 이제 분열되는 모습인데요. 보면은 핵도 분열되지만은 요 세포질도 분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이 과정을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핵이 갈라지는 핵 분열이 진행이 된 다음에 세포질이 갈라지는 세포질 분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핵 2개 이상 들어있는 다핵세포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먼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실수로 핵이 2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 종류를 유사 분열이랑 감수 분열로 할 수 있는데 유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고요.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유사분열, 한마디로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를 증식하게 하는 분열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게 핵분열이 있고 세포질 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죠. 유사분열은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세포질 분열은 포함하지 않는, 즉 핵분열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분열을 할 때는 세포질 분열이 아니라 핵분열만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즉 핵 내에 존재하는 유전체인 염색체 분열이 바로 유사분열입니다. 근데 분열은 분열인데 이 유사가 무슨 말이냐, 이 유사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이 있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
바로 이제 방추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소관인 겁니다. 방추사는 미세소관이고 이게 방추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시 돌아와서 파클리탁셀의 작용 기전은 이 미세소관, 즉 방추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증식을 억제한다. 방추사, 미세소관을 방해하면은 세포분열이 방해를 받고 증식이 방해받는다. 이런 작용 기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이제 해드리면은 세포분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미세포, 이제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미세포,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바뀌는 것을 세포분열이라고 하고요. 세포분열은 크게 두 가지, 핵분열이 있고 세포질 분열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사분열은 핵분열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것만 포함을 하는 거지 요 세포질이 분리가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 안에 것만 포함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사분열이 있으면은 무사분열도 있겠죠. 유사분열은 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무사는 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방추사죠. 마이크로 튜블, 즉 미세소관의 역할이 있는 게 유사분열이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무사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분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방추체와 이어지는 실 모양의 미세소관, 방추사랑 연결되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을 보고 있고 감수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이랑은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양의 변화가 없는 세포 분열이 유사 분열이고 생식세포 분열이랑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 체세포들을 말하겠죠. 얘네들은 유사 분열을 한다, 실이 있는 분열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사 분열할 때 이제 미세소관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실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죠. 그래서 유사 분열을 촬영한 이건 현미경 사진인데 초록색 보이는 게 바로 방추사입니다. 이게 미세소관이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체 분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추체라는 것은 마이크로 튜블로 구성이 되는데 세포 분열 시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초록색으로 봤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시 미세소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포 분열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세포 분열하지 않고 세포 속에 있을 때는 세포 골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튜블, 미세소관은 세포에 존재하는 작은 관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여기 파란색 이렇게 관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격가지가 없는 이렇게 관 형태로 생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관 형태입니다. 여기가 빙 뚫려 있죠. 뻥 뚫려 있고 여기 알파 튜블린이나 베타 튜블린이 합쳐져 있는 이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돼가지고 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저 마이크로 튜블은 세포질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가느다란 튜브형,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생겨 있고, 요게 이제 세포 골격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미세섬유랑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골목길이라는 뜻이 있고 얘는 고속도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딱 이제 모양으로 봐도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 튜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고 세포 골격을 유지하는데도 관여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이거를 억제하면은, 얘를 방해하면은 얘가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HAB가 리보세라닌 병용이 가능한 효과가 기대되는 신약 후보물질 도입을 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튜블은 여기 오아스미아로부터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던 파클리탁셀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다가 나온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